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동태 파트의 유닛 2 유의해야 할 수동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에 중간태라고 되어 있죠. 중간태. 사실 중간태가 일반 강의, 특히 동영상 강의나 사실 지금까지 발간된 일반 수준의 영어학습서에서 중간태를 갖다가 언급한 책은 쌤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쌤이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면은 중간태에 대해서 아마 미리 먼저 소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중간태에 관한 강의가 일반 강의로, 특히 또 동영상 강의로 학습자들에게 가장 처음 소개된 것이 쌤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구청에 쌤이 당시 강남구청에 강의할 때요 같이 그 강의를 하셨던 홍순웅 선생님의 MGRE 강의에서 중간태를 갖다가 아마 처음 강의인 것으로 쌤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솔직히 쌤도 중간태에 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중간태라는 이러한 어떤 문법적인 어떤 카테고리로 외국 원서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물론 소개는 되고 있고요. 사실 번역되어 있는 나와 있는 책도 있긴 합니다. 다루고 있는 책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수준에서 소위 이 내용이 어떻게 소개가 됐습니까? 태의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뭔가 자동사 형식으로 표현되는 수동태 의미의 문장 이래가지고 사실은 소개가 됐죠. 사실 쌤이 여기까지는 깊이 있게 진척하지 못했는데요. 그 강남구청의 홍순웅 쌤의 MGRE 강의 덕분에 중간태의 개념을 사실 어느 정도 좀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순웅 쌤한테 크레딧 드리고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능동태와 그리고 수동태 사이에 위치해 있다 해가지고 중간태다. 아마 이거를 middle voice, 영어로 middle voice인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중간태라고 하는데요. 능동태는 주어가, 소위 말해서 주어가 이제 문장 전체의 내용, 뒤에 나온 타동사를 이끌면서 목적어를 갖다가 지배하거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라면, 수동태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되는 실질적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를 갖다가 역으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면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뒤에 나오는 by 플러스 목적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구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중간태라는 것을 이러한 형식에 맞춰 가지고 이 사이에 이 두 가지 형태 속에 집어여 가지고 이 사이에 넣고는 이 형식들을 빌어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용어가 중간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일반 학습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설명하느냐 하면은 자동사 형식의 수동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동어입니다. 즉 형식은 자동사로 표현되는데 의미는 수동적이다 이랬죠. 근데 쌤이 누누이 강조한 게 뭐죠? 타동사. 태에 있어서, 특히 수동태에 있어서는 타동사가 전부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표현되고 의미는 수동적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쌤이 보기에는 이 지금 중간태가 수동의 어떤 영역으로 수동의 의미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수동태 형식으로 포함되는 것은 쌤 보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미 자체가 잘 살펴보면은 전혀 수동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가 수동 의미가 아닌데, 다만 어떻게 우리말 작구적인 해석을 할 때 수동적으로 해석이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 영문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넘어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건 용어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 용어 설명에, 개념 설명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정의하는 중간태란 도대체 뭐냐 했는데, 사실 중간태와 관련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중간태란 쌤이 어떤 정의는 뭐냐 하면은 주어 자체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능력이나 혹은 가치, 즉 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가치가 주어를 갖다가 자신을 스스로 대상으로 삼아서, 대상인데 이 대상이 주어 자신입니다. 삼아서 일정한 어떤 행위나 효과를 갖다가 바라는 겁니다. 즉, 이 대상으로 나타난 이 주어가 사실 주어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 이 녀석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능동이면서 동시에 뭐다? 자기 스스로 행위에 대한 어떤 수동적 객체 역할을 동시에 한다. 즉 능동적 주체이자 곧 뭐다? 수동적 객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간태 문장에 가장 기본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어의 능력이나 가치가 주어로서의 능동적인 어떤 주어로서의 행위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중간태란 주어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아서 일정한 행위나 어떤 작용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보면은 주어 자신이 스스로 하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듯한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거죠. 해석이 아니고 작부적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고 여기서 말하듯이 뭔가 수동 의미의 자동사 형식의 수동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This book sells well입니다. sells well.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잘 팔린다. 그죠? 이 책은 잘 팔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적으로 수동이다. 해석을 해보니까 수동적으로 해석이 되더라. 그런데 이 문장의 내용을 잘 보면 전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한번 개념을 잡고 나머지를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이 잘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쌤이 전사 혼내주기 책이 사실은 매니아 층에서는 나오자마자 거의 싹 다 나가버립니다. 쌤이 뭐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고 소위 말 알바로 동원해가 댓글 달고 이런 거 안 해도 딱 나오면은 쫙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능력이죠.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는, 물론 쌤이 그게 다 좀 담았겠지만 아무튼 책이란 녀석을 딱 주체로 봤을 때 이 책이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럼 이제 여기 어떤 의미가 살짝 숨어 있다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이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보죠. pride oneself to, devote oneself to, lost oneself in.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타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건 역시 비슷한 어떤 성질을 가집니다. 나중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쌤 여기서 중간태 개념을 정리한 거를 그대로 보면은 책이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이 녀석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대상이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 책이 자기 자신을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책이 지를 잘 팔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는 충분히 통하죠. 그죠? 자기 어떤 뭘 잘 판다라는 의미는 되는데, 이럴 때 보면은 이 주어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속 내용을 갖다가 딱 보면은 그 주어의 능력이나 가치가 그 주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his book is being sold very well at that store it is. 지금 현재 진행 수동으로 되어 있죠. 이 책은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어. 서점에서는. 그러면 이 의미에서 지금 책의 가치가 드러납니까? 아니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단지 이 주체가 이 책 서점의 주인이든지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인터넷 스토어 같으면은 인터넷 그 서점도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많죠. 앞에만 보면 프로모션 한다고 막
책들 소개하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어떤 가치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파는 셀러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뒤에 나오는 뭔가 숨어있는 이러한 어떤 셀러, 판매 주체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책이 잘 팔리는 거고, 이 책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런 아무런 판매 행위, 판매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아도 어떻게 잘 팔려나간다. 쌤이 앞에 화폐전쟁이라는 책 한번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어떤 선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쌤이 이 책을 돈 주고 잘 안 사는 편입니다. 쌤이 솔직히 그냥 가서 한번 책 서점에서 목차 한번 쭉 보고, 그리고는 그와 관련된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서핑을 합니다. 서핑을 하면서 외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관련된 내용 쭉 쌤 독서를 하는 게 주로 좀 그런 편인데요. 아무튼 화폐전쟁은 제가 쌤 사러 갔습니다. 교보문고에 딱 가니까 정말 앞에 딱 들어간 매장 입구에 쫙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한쪽은 조금 어느 정도 이 정도 높이라면 이쪽은 거의 바닥입니다. 왜? 그만큼 책이 많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 책은 그냥 사놓기만 하면은 팔리는 겁니다. 왜? 그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용, 이것이 그 책이 잘 나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바로 중간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다. 즉 목적으로 주어 자신을 갖다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this print runs well 했습니다. 이 프린트는 작동이 잘 돼.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run은 뭔가를 운영하다, 구동하다, 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this print는 이 프린트의 어떤 제품의 성능, 능력이죠. 그리고 어떤 품질, 가치죠. 이런 것들이 runs itself, 프린트 자체를 갖다가 잘 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짜리 프린터하고 만약에 한 200만 원짜리 프린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비싼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장착된 고급 사양의 어떤 프린터가 잘 돌아가겠죠. 더 신속하게 돌아가겠죠. 우리 그 복사기 같은 거 보면, 쌤 요즘 복사기 보면 정말 놀랍니다. 쌤 필요해가 대량으로 복사할 때 양면 복사 딱 이어놓으면은 순식간에 몇백 장이 그냥 촥촥촥촥 나옵니다. 그건 어떤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is pen writes clearly 됐습니다. 이 펜은 굉장히 명료하게 글자체가 뚜렷하게 쓰인다. 우리 쌤 중학교 때 정말 갖고 싶어 했던 만년필이 파커 만년필입니다. 파커. 이렇게 쓰면은 당신 좀 국산 만년필들은 이렇게 하면 종이를 한 번씩 잡아먹습니다. 가다가 종이를 한번 잡아먹고 또 꼬리를 절절절 흘리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 이 만년필은 정말 부드럽게 싹 갑니다. 그 어떤 촉감이라는 거, 손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다, 품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펜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이 펜 자신을 갖다가 그냥 잘 쓰지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적으로 수동이지만 전혀 수동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요건 이제 조금 다릅니다. This knife cuts well this. 이 칼은 잘 든다. 자, 이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칼 자체를 갖다가 막 썰어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things입니다. things.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목적으로서 주어 자신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목적으로서 일반적인 사물, 일반적인 대상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가요? This oven cooks well,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ooks. 이 오븐은 요리가 잘 돼. 무슨 음식이든 요리든 딱 이 오븐에 딱 들어가면은 정말 노릇노릇하게 정말 맛있는 어떤 그런 요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도 things의 의미가 있습니다. cooks any food,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음식이든 여기 들어가면 잘 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쪽 표현이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Her latest novel reads well. 지우지 않고 하죠. 흔히 했던 요건 최근이죠. 최근의 소설은 아주 잘 읽힌다. 자, 잘 읽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활자체가 깨끗해서 잘 읽힌다는 의미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뭔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줄거리가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소설의 어떤 그 flow, 흐름을 갖다가 잘 연결했다든지, 하여튼 내용이 수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읽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r latest novel, 여기도 reads itself의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책 자체가 마치 자신이 했던 책을 갖다가 쭉 스무스하게 읽어 내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this potty doesn't feel easily. 그래서 감자가 굉장히 껍데기가 막 두툼하고 거칠거칠해 가지고 잘 껍데기가 쉽게 안 벗겨진다. 또 있죠? These potatoes feels themselves,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feel이 타동사로 벗기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old bones break easily. 자, 이것도 아주 명료하죠. 여기 itself의 의미가 딱 숨어 있다라는 거,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래된 뼈는 나이 든 사람들의 뼈,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뼈는 break easily, 쉽게 잘 부러진다.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뼈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툭 부딪혔다가 이렇게 툭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이 뼈가 우리 골다공이라 그럽니까? 그 밀도가 약해짐에 따라서 어디에 툭 부딪히면 자기 스스로 그냥 툭 부러지는, 자기 스스로를, 뼈 자신 스스로를 툭 부러지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즉,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때는 좀 부정적인 어떤 성질이 되겠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주어가 자신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대상을 갖다가 목적으로 취하는데, 그것이 주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치가 발휘되면서 뒤에 나오는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This book sells well. 또 좀 참고로 그럴듯한 문장이 All bones break easily. 이 정도면은 중간태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될 거다라는 건.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역시 중간태 성질을 가지는 자동사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So another point is, 또 하나의 어떤 이 장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장점은 that the flowers, 이 꽃들이 last well in winter, 겨울을 갖다가 잘 지낸다, 겨울을 잘 버틴다, 이런 의미죠. 겨울에도 잘 지속이 된다, last themselves,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에서 쭉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즉, 이 꽃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추위에 대한 내성으로서 이 꽃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꽃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장점,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ur telephone is not working.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the elevator will이나 will not, 자, work합니다. 참고로 move는 아닙니다. move 쓰는 건 아니고요. 어휘 문제로. move는 우리 앞에서 꼬맹이들 의자 가지고 하는 놀이에서 나왔지만, move는 이거는 이동입니다. 장소적, 지리적, 공간적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쌤 이렇게 이게 move입니다. 쌤이 work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work는 이거는 기능, 작동입니다. 작동. 그러니까 우리말로 또 작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all day long 해볼까요? all day 이러면 엘리베이터가 이 고집입니다.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아 이래가지고 move 이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능을 하는 거죠. 기능 작동. 그래서 이렇게 will not work 했을 때 이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베이터 자체의 성능이 지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즉 부정적인 어떤 능력이죠. 그죠?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다 itself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편합니다.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our telephone is not working. 똑같은 의미입니다. working. 우리 전화가 is not working. 먹통 중이야.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진행형을 쓰고 있는 것은 our telephone doesn't work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 전화는 완전히 안 돼. 완전히 망가져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our telephone is not working. 진행형으로서는 일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먹통 중이다. 잠시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죠. 군데군데 가면서 진행형이 나오면 현재형하고 살짝 비교를 하면서 문장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made icing while the cake was baking. 자, 이게 또 나오죠. 난 아이싱을 만들 거야 뭐 하는 동안에 케이크가 was baking. 굽히고 있는 동안은 동안 만들었다 이래 되죠. 이때도 베이킹 했는데 케이크가 어떻게 합니까? 베이킹 itself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굽히다 그랬는데 수동이라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was being baked in the oven. 아까 oven 나왔죠, 그죠?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되지만 그냥 보니까 케이크가 그냥 굽히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The printer runs well. 이런 의미나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보다도 이제 묘미가 있는 표현이 마지막 이 문장입니다. 자, 보면은 the new building is rising from the wreck of the old stretch. 그러니까 낡은 건물이 부서진 그 잔해로부터 하니까 지금 이 from의 의미는 여기 이 어떤 잔해를 극복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뭔가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의미. 우리 저 상동이 빌딩 트윈 타워스의 그 9.11 사태 완전 폐허가 됐죠. wrecked. 거기에 뭔가 새로운 건물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미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is rising 돼 있죠. The new building is being rise더라고 수동으로 쓰지 않고, 물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어떤 by 플러스 목적격의 이 주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 행위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동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자동사 형식으로 진행으로 그냥 써놨느냐? 새로운 빌딩이 rising itself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쉽죠. 새로운 빌딩이 쑥쑥 올라가고 있어. 어떤 느낌입니까? 사람들이 그게 공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한층 올라가는 거. 그 빌딩을 갖다가 건설하고 있는 어떤 행위 주체자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어제 또 보니까 한 3층대 있었던데요. 우리 요즘 보면은 원룸 붐 이래가지고 원룸 굉장히 많이 생기죠. 또 며칠 지나다 보면 한 층이 쑥 올라가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또 며칠 지나 있으면 또 한 층이 올라가 있고요. 또 며칠 지나다 보면 건물이 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미지입니다. 즉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어떤 그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빌딩 자체가 마치 그냥 키가 크듯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그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고 나서 딱 보니까 한 2층 올라가 있고, 한 일주일 돼 보니까 한 10층 올라가 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빌딩이 사람이 키가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is being raised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하면 그런 이미지는 없고요. 뒤에 나오는 수동태의 이 주체의 어떤 역할, 능력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되었죠? 중간태 개념, 주어의 능력, 가치가 주어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be lost in 이래 있어, be devoted 뭐 to 이런 게 있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lose oneself in이죠. 이건 devote oneself to죠. devoted oneself 보통 이렇게 쓰죠. oneself to 어디에 몰두하다, 어디에 헌신하다, 이런 말인데, 이때도 보면 앞에 나오는 주어 자신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현이 사실 앞에서 본 중간태였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다소 담고 있습니다. 그 중간태 범위를 확대하면 중간태였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evote oneself to 이것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devote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제 수동으로 의미가 딱 전환이 되면은 수동 형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어디에 뭐다 푹 빠져 있는 상태다. 그죠? 푹 빠져 있는 상태다. 이것도 어디에 자기 자신을 바쳐버린 상태다. 헌신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는 사실 이건 좀 동적입니다. 이게 막 똑같은 이미징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타동사로 이렇게 devote라고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목적어를 주어 자신을 취하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좀 동적인 어떤 행위, 그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뭡니까? 일종의 상태 수동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우리 앞에 공부했죠. 상태 수동의 의미로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좀 동적이고 여기는 좀 상태적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 차이를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형식 overlit oneself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pride oneself라든지 많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다 이런 중간태와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중간태의 의미를 갖다가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또 보겠습니다. 주의에 유의할 수동태 to의 두 번째 내용. 자, 수동형으로 사용되는 표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문을 보면은 수동형으로 표현되는 어떤 어휘나 어떤 어구에 대해서 사실 별 그렇게 유의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냥 해석만 되면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라이팅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면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라이팅을 할 때 이게 뭐 수동인지 능동인지 대부분 능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수동형으로 사용되는 표현들, 왜 수동형으로 사용되느냐? 의미가 수동이기 때문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와 원리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고 완전히 체득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동형으로 사용된 표현들 중에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심리 변화입니다. 심리 변화,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심리적인 변화는, 자, 보겠습니다. She was surprised at. 그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주 급박하게 들려서 깜짝 놀랐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어떤 심리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이거는 수동입니다. 즉, 외부적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 깜짝 놀란다. 나 깜짝 놀랄 거야 하고 깜짝 놀라면서 하루 종일 있으면 좀 이상하죠. 놀란다라는 것은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깜빡이도 안 켰고 우르륵 쑥 들어올 때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변화, 놀란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당황한다든지 하는 그런 심리 변화는 모두 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동을 쓴다 이래 되는 겁니다. be dissatisfied, 또 뭐가 있습니까? be puzzled, 어리둥절하다, bedazzled 이런 등등 표현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 sick and tired of 돼 있어. 요거 tired of. of가 요게 좀 심리적인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요 sick과 연결이 돼가고 요건 진절머리 난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것이 가만히 있거나 혹은 자기가 나 좀 마음이 좀 많이 피곤해지기를 원해 이런 건 아니죠. 다 외부적 요즘같이 좀 빡빡한 이런 어떤 환경의 삶에서는 뭡니까? 외부의 모든 요소들이, 거의 모든 요소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get tired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쓴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신체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쓰는 거는 tired of가 왔을 때는 이게 심리적인 어떤 이탈 해가지고 실정 이런 의미가 되지만요. 그냥 단순히 tired 되면은 이게 tired가 되면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다 이래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신체 변화, 신체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가?
물론 운동을 하면은 피곤해지죠. 피곤해지긴 한데 그걸 피곤해지라고 운동하는 겁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야, 나는 피곤해지기 위해서 운동해. 이건 아니죠. 그럼 결국 뭡니까? 피곤해진다라는 것은 운동이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소위 달리 이야기하면 외부적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체 변화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으로 쓰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하면 피곤해지면 내가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누구든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하고 자기를 깜짝 놀라게 만들 이런 요소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떤 뭐라 그럽니까? 약간 이상한 수준에 있지 않는 한은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언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가 또한 전제로 한다라는 것도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됐다 이 말이죠, 그죠? It was one out. 뭐 우리 많이 쓰는 게 be exhausted도 있죠. be exhausted. 보통 뭐 거의 exhausted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after the race he was one out.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탈진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위치와 장소입니다. 위치와 장소를 갖다가 어떤 주어가 어떤 주체가 어떤 위치와 장소를 점하고 있다. 뭐 특히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수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위치와 장소의 선정도 결국 주어의 의지가 아니고 외부의 어떤 주체에 의해서 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까요? 부산에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광안대교라고 해봅시다. 광안대교가 뭐 저쪽에 뭐 다른 어떤 바다에 있다가 나는 광안리에 가고 싶어 하고 온 건 아니죠. 광안리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 그곳에 광안대교를 위치시킨 거죠. 그죠? 그 장소에 자리를 잡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동입니다. 자, 먼저 밑에부터 먼저 볼까요? Much of industry, 뭐 아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was located alongside the rivers, 강변을 따라 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 이래 되죠. 이 지금 많은 기업들을 갖다가 그곳에 locate 시킨 거는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쓴다. 위에도 마찬가지. The furnace was be placed there. 어디에 자리를 place 어디 두다라는 뜻이니까 뭐 우리가 자꾸적으로 억지로 해서 가면 어디에 둠을 당했다. 어디에 위치되게 되었다 이래 되겠죠. 위치되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역시 수동으로 쓰고요. 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죠. 이 정도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placed, located, 또 be situated가 있습니다. situated를 어디에 자리 잡다 했는데 지금 뒤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없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be placed, be located, 그리고 be situate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하나 이제 더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be seated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내용에 나왔었죠? 왼손잡이 이야기하면서 좌천, 중국의 어떤 그 좌천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 setting이라는 의미가 나왔죠. 좌석 배치하는 것은 그 공직의 어떤 서열, 순서에 따라서 오른편에서부터 왼편으로 이렇게 좌석이 배치된다 할 때 좌석을 배치시키는 것은 타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seat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뭐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이제 sit 있죠. 요거는 자동사인데요. sit 해가지고 요거는 자리를 갖다가 누구누구에게 마련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중간태와 관련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sit oneself on 이렇게 하면 어디에 자기 스스로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요 자리를 점했다 이래 되겠죠. 이때는 자기 스스로 이 자리를 찾아서 거기 앉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령 뭐 커피숍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종업원이 안내를 하죠. 근데 난 창가에 앉고 싶어 하고 가가지고 그게 탁 앉는 겁니다. 그게 sit himself on 이런 표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의미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커피숍에 갔을 때 종업원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딱 하는 그 행위가 뭐다? 그게 sit입니다. 자리를 딱 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앉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리를 배정 받아서 앉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동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어디에 자리를 잡다 이런 의미로 할 때는 be seated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sit는 뭐냐? 그냥 가서 턱 앉는 겁니다. 이거는 sit down 하면은 그냥 가서 자기가 턱 앉는 겁니다. 그냥 뭐 좌석을 배치했다 뭐 이런 의미하고 전혀 관계없이 땅바닥에 앉든 어디에 앉든 그냥 털썩 앉는 겁니다. 반대는 당연히 get up이겠죠, 그죠? 그래서 sit과 sit의 의미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placed, be located, be situated, be seated 이 표현은 4개를 한 묶음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간혹. 근데 사실 이 의미를 갖다가 그 어떤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작정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 개념을 갖다가 알고 있느냐라는 베이스를 깔지 않고 그냥 이것을 외우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출제자가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사실 문제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단지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환기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의 출제라면 그건 훌륭한 출제입니다.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낸지 모르겠지만 간혹 한 번씩 실제 문제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쌤은 야르스 문독회 이런 데서 문제를 몇 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또 수동형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요. 선천적인 능력, 선천적인 기질. 그럼 여기서 공통된 건 어떤 의미죠? 선천적이다 이 말이죠. 선천적. 타고났다 이 말이죠. 타고났다. 타고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요소를 갖다가 다 이렇게 골라서 셀렉션 해가지고 탁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 기독교적인 관점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소위 말하는 조물주로부터 어떤 부여받는 것이고, 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자연의 어떤 모든 요소로부터 그냥 받아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골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뭔가 부여받은 것, 즉 부여받았다, 수동이든 받을 숫자니까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다 수동으로 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온 talented, gifted 이런 겁니다. 뭐 또 뭘 받았다 할 때 endowed with 이런 식으로 또 쓰죠. 그래서 talented, Adam is a talented pianist. 그러니까 타고난 피아니스트다. 그 재능을 갖다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피아니스트다 이 말이고요. A school of failed to care for needs the gifted children. 요 gifted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재능 있는, 재능을 타고난 talented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 요구를 갖다가 수용하는데 종종 실패한다. 종종 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 이래 되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의미가 다가옵니까? 형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선천적인 기질이나 선천적인 어떤 신체적인 특징 마찬가지죠. 능력이나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격적인 어떤 특성, 기질 이런 것들도 딱 타고난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다 쓰는 겁니다. The shop supplied everything for left-handed. 자, 왼손잡이라 그랬죠. 보통 보면 왼손잡이랑 left hand 이렇게 하고 맙니다. left hand는 왼편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left handed라고 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러한 어떤 기질 혹은 신체적 특징을 갖다가 타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 talented, gifted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left-handed, right-handed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기질도 나오죠. L is essential to warm-blooded animals. 뭐 온열 동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기는 온열 동물들에게 즉 warm-blooded 이러한 어떤 피를 그대로 받은, 반대는 cold-blooded 이래 되겠죠. 냉혈 동물 이래 되겠죠. 그게 필수적이다 이 말이고요. 자, he's very open-minded. 성격, 성향도 기본적으로 타고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성격, 성향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그런 요소들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고착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형식으로 minded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방금 쌤이 설명한 거는 이 뒤에 나오는 convinced, 즉 신념 확신과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보면요. 신념이나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물론 부단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완성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혹은 어떤 뭐 피어 그룹, 또래 친구들, 그리고 또 성년이 되면은 각 어떤 또 그룹들이 있죠. 그러한 그룹들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그쪽에서 한편으로는 강요하고 한편으로 자기가 수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축적되어서 공고화된 것이 신념 확신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전체적으로 수동적인 의미로 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성격 성향이라는 것도 그와 같이 뭔가 외부적 요인 혹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수동적으로 하나씩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서 고착화된 거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다. 근데 사실 뭐 one-blooded나 open-minded나 이렇게 보면은 같은 어떤 의미라는 거, 같은 성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 중간태였죠. 중간태 개념은 어떻게 된다? 주어 자신이 자신을 대상으로, 주어가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로서 일정한 행위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다. 그래서 자꾸적으로 수동적으로 애쓰게 되지만 수동태라고 하기에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했죠. 자, 중간태 한번 다시 눈으로 쫙 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동형으로 표현되는 사용되는 표현들. 여기서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쌤이 이제 정리를 해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뭔가 수동으로 딱 표현됐을 때는 이게 왜 수동으로 표현되었지라는 것을 이러한 어떤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one-sided love가 아니고 one-sided love, 그죠? one-sided love, one-sided가 아니고 one-sided love.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그래서 one-sided love. 이게 왜 이렇게 수동 형식으로 썼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